네, 얼굴이 비뚤어지고 마비되는 구안화사. 과거에는 장년층 남성들에게 주로 찾아오는 병인데요. 네. 최근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요. 또 계절에 관계없이 찾아온다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이 추운 데서 자면 입 돌아간다라는 옛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 여름에도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자다가 정말로 입이 돌아간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한 얼굴을 잊어버리는 질환, 구안화사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부속 대구 한방병원 침구의학과 이정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의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400년 전에 편찬된 실용의학서 동의보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금까지도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이 동의보감 안에는 우리 구안화사가 어떻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지요? 네, 동의보감 안에 풍문에 보시게 되면 중풍과 구안화사에 대해서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동의보감에서는 이 풍사가 혈맥에 침입하게 되면 눈과 입이 삐뚤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기가 들어온 쪽, 즉 얼굴이 마비가 된 쪽에 얼굴은 늘어지게 되고 전기가 있는 쪽, 즉 마비가 되지 않은 쪽의 얼굴이 사기가 온 쪽을 끌어당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위장을 지배하고 있는 경락인 우리 위경이 얼굴을 같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위경이 풍사를 맞더라도 같이 입이나 눈이 삐뚤어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실베스타 스탈론, 조지 크루니,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 같은 배우들 아시죠? 네네. 이분들이 헐리우드 스타라는 공통점도 있지만은 대부분 구안화사를 알았던 분입니다. 네,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아이돌 스타 같은 경우에서도 구안화사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네네.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경각심은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면마비의 고통,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시지 않았는지요? 전문가의 선택, 구안화사의 오해와 진실, 선택 OX 퀴즈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기 구안화사 때 운동을 많이 하면 고칠 수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틀렸습니까? 네, 구안화사의 원인은 과로나 면역력 저하 때문에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과로로 인해서 피로가 가득 쌓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격한 운동이나 땀을 흘리는 운동 등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안화사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혈류들이 다 팔다리로 이동을 해버리게 됩니다. 네. 따라서 초기에는 격한 운동이나 땀을 흘리는 운동보다는 절대적으로 좀 안정을 취해주시고 충분한 휴식을 가지시는 것이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고혈압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고혈압이 구안화사가 생길 확률도 높아진다. OX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네. 국제학회에서 발표한 구안화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고혈압이 그 자체만으로도 구안화사의 위험도를 높이는 위험 요소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당뇨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실 수 있는 감기와 같은 상기도 질환 역시 구안화사의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구안화사 치료도 골든타임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중풍은 골든타임이 중요하잖아요. 구안화사도 그렇습니까? 정답은 O입니다. 네. 사실 구안화사가 중풍에 의한 것처럼 다른 질환에 왔을 때는 조금 경우가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사실 단순 구안화사의 경우에는 입이 돌아갔다고 해서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초기 72시간 내에 치료를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서 회복률이 조금 더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초기에 치료를 포기하시거나 치료를 중단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치료는 반드시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요. 매년 19만 5천 명 정도가 구안화사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삐뚤어지고 마비가 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일단 구안화사의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구안화사가 어떤 병인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평소 때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거나 아니면은 피로가 과하게 지속되거나 찬 곳에서 자고 일어나거나 찬바람 많이 쐬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그 이후에 며칠 동안 귀 뒤에 통증이 있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눈이 감기지 않고 입이 삐뚤어지고 양치를 하거나 물을 마시는데 물이 샌다
하고 이제 환자분들이 먼저 인지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구안화사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을 먼저 인식하시기도 하시지만 환자분들이 모르시는 상태에서 배우자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같이 식사를 하시던 중에 너 얼굴이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발견하셔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면서 한쪽 얼굴에만 마비가 오고 다른 원인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양방에서는 벨즈 팔시라고 부릅니다. 네.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구안화사, 와사풍 또는 면탄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구안화사의 경우에는 1년에 10만 명당 20, 30명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남녀의 차이나 얼굴이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더 많이 온다 이런 통계는 없고요. 그다음에 제일 궁금해하실 게 어떠한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가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 네. 특별히 어떠한 연령층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꼬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구안화사를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만 1세에서부터 15세까지의 소아의 경우에는 10만 명당 6.1명 정도 발생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구안화사의 원인을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벨즈 팔시의 경우에는 이제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에 안면신경이 감염이 되면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안면신경이 감염되어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안면신경이 붓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귀 뒤에서부터 안면신경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압박을 받아버리게 됩니다. 주변 구조물에 의해서 이렇게 신경이 압박이 되고 신경이 압박되게 되면 정상적인 신경의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우리가 안면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구안화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사고나 아니면 얼굴 뼈가 부러지는 외상 등에 의해서 또는 뭐 종양이 생기면서 안면신경이 그 종양이 눌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 과로, 그리고 뭐 차가운 곳에 노출됐을 때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령별 원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신생아도 역시 구안화사가 올 수 있는데요. 네. 신생아의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출산 중에 우리가 겸자를 통해서 아이의 얼굴을 이제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이 겸자의 안면신경이 눌리면서 구안화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이에게 이제 아이가 울거나 웃을 때 아이의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때는 보호자분들이 아이가 눈이 덜 감기기 때문에 안대를 항상 착용해주고 그리고 안약을 넣어주는 등의 좀 케어를 좀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소아의 경우에는 아이들은 감기에 잘 걸릴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감기가 걸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찬 곳에서 많이 놀다가 감기에 걸리게 되는데 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것과 찬 곳에 노출됐다는 것 자체가 구안화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에는 감기 뒤끝에 구안화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청중년기와 임산부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에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임산부의 경우에는 동년배에 비해서 한 3.3% 정도, 3.3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이렇게 태아가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주고 밥도 잘 먹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많이 발생하지만 네. 이제 임산부들이 뱃속에 태아가 있다 보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죠. 출산하고 나서 내가 치료를 받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초기 치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원인들 때문에 임산부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한 2.5배 정도 치료 속도가 좀 더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외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소아와 마찬가지로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많이 발생한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옛말에 찬 곳에서 자고 일어나면 입이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풍의 사기가 혈맥이 들어오게 되면은 경락이 막히게 되고 기혈이 순탄하게 돌아가지 못하면서 구안화사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찬 곳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한랭에 노출되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몸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찬 곳에 노출되게 되면 구안화사가 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말 자체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한의학에서 보면 체질별로 치료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한의학에 보면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정확히 구분 방법을 얘기해 주시죠. 네, 보통 이제 환자분들 오셨을 때 본인의 체질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두드러지게 이분의 성격이나 외형적을 봤을 때 이분은 정말 소음인이다 이렇게 판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상당히 애매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상체질 문진표라고 해서 이 사상체질을 감별하는 데 사용하는 설문조사지가 있습니다. 네. 이 조사지를 작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외형적인 면이나 성격적인 면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체형을 나누게 됩니다. 네. 따라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사상체질을 전문적으로 보는 한의사를 찾아가셔서 정확하게 이제 검사 후에 본인의 체질을 알아가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보니까 태음인이나 소양인이 구안화사를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던데요. 네, 사실 어떠한 체질이 구안화사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음인의 경우에는 본래 몸이 찬데 네. 찬 곳에 노출되거나 찬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구안화사가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게 되고요. 네. 소음인의 경우에는 이제 열정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마음이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다. 또는 얼굴에 열이 난다 이런 열증을 되게 많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소양인들 같은 경우에 구안화사가 왔을 때는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고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가지시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이 크고 폐가 작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래 이렇게 간의 기운이 왕성한 태음인이 피로에 노출이 되게 되면 간에 열이 가득 차게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 기운을 돌려주는 폐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기혈이 막히면서 구안화사가 많이 오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 태음인의 경우에는 구안화사가 오게 되면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주는 것과 함께 간과 폐에 좋지 않은 술, 담배는 피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든 술, 담배는 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딱 마시는데요. 입술이 오므려지지 않아서 네. 입가에 물이 주르륵 흐르는 현상, 이 중요하죠. 구안화사를 겪는 분들, 환자 중에서 많이 겪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면신경의 경우에는 이렇게 눈물샘을 지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혀 앞쪽의 3분의 2의 맛을 느끼는 감각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혀 밑에 침샘이나 그리고 턱 밑에 침샘 또한 지배하고 있고요. 이 그림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귀 속에서 이제 소리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등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 이 근육도 역시 안면신경이 같이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안면신경이 마비가 되어버리면 눈물샘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눈이 건조해지고 그리고 이제 혀의 맛을 잘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맛이 잘 안 느껴진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네. 단 걸 먹고도 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 그리고 침샘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입이 좀 많이 마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마비가 온 쪽의 귀로 전화를 받게 되면은 전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 또는 너무 시끄럽다, 웅웅거린다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구안화사의 증상을 요약해 보게 되면 이마에 주름을 지을 수가 없고 축 눈이 늘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눈이 덜 감기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전화를 받거나 했을 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고 입꼬리가 처지면서 맛이 잘 느껴지지 않고 입이 마른다 또는 귀 뒤에 통증이 있다 하는 증상들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끔 이제 양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양측성 안면마비의 경우에는 이게 동시에 오른쪽 왼쪽으로 동시에 안면마비가 왔다기보다는 왼쪽이 왔는데 치료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안면마비가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쪽 눈이 다 감기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보통의 구안화사의 경우에는 한쪽만 오기 때문에 입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증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건 양쪽 다 오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 치우치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마치 사람이 마스크를 쓴 것처럼 가면양 얼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구안화사가 뭐 와사풍, 또 안면풍, 또 네.
입비뚤이병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풍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중풍과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근데 이제 정확한 치료하려면은 비슷한 증상 질환이나 함께 올 수 있는 질환들을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안화사는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충분히 올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특발성 안면신경마비인 베스팔시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중풍 때문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대상포진, 이 람세인-헌트 증후군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종양에 의해서도 오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베스팔시 특발성 안면신경 마비가 전체 구안화사의 77%를 차지합니다. 예. 따라서 다른 질환이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혹시 다른 질환 때문인지 아닌지를 확인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게 중풍에 의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고 네. 그래서 바로 머리 MRI를 찍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이제 중풍에 의한 구안화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구안화사와 달리 중풍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한쪽 몸에 힘이 빠진다든지 아니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네. 저희가 환자분 보고 일자로 이렇게 걸어보라고 했을 때 일자로 걷지 못하고 한쪽으로 계속 이렇게 쓰러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중풍과 관련된 증상이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구안화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도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아주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마에 주름이 지어지냐 지어지지 않냐로도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른쪽 입의 경우에는 이제 왼쪽 뇌의 지배를 받고 아, 네. 네, 왼쪽 입의 경우에는 오른쪽 뇌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마는 다릅니다. 아. 이마는 네. 양쪽 뇌의 지배를 모두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오른쪽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한쪽 뇌에 이렇게 중풍이 온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쪽 뇌에 중풍이 오게 되면 반대쪽의 반대쪽 입이네요. 입은 네. 당연히 마비가 되겠죠.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마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반대쪽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쪽 뇌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줘서 우리가 중풍에 의한 안면마비의 경우에는 이마의 주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네. 하지만 이렇게 말초에 의해서 우리가 안면신경에 마비가 오게 되면 양쪽에서 오는 신호가 모두 차단이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마 주름이 지어지지 않고 반쪽의 얼굴이 모두 다 마비가 되는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 환자분들이 나는 이마의 주름도 다 지어지고 여기 입만 마비가 왔는데 이게 더 나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반쪽이 다 마비가 되는 게 더 나으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하기도 더 수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약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의 경우에는 이마에 주름을 지울 수 없고 이게 만약에 애매하다라고 하면 눈썹을 위로 올릴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입 쪽에 마비가 오게 되는 반면에 이렇게 중풍에 의한 구안화사의 경우에는 이마의 주름도 지울 수 있고 눈썹도 위로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고 입 부분만 마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우리가 대상포진에 의한 람세이-헌트 증후군의 경우에는 이게 귀에 수포가 생기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귓바퀴나 이제 웨이도 쪽이나 고막까지도 수포가 올라오고 귀의 통증이 상당히 심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환자분들이 어지럽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런 람세이-헌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치료 방향도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예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초기에 이게 수포가 먼저 잡히고 마비가 오면은 우리가 바로 람세이-헌트 증후군이라고 알 수 있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마비가 먼저 오고 수포가 나중에 생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안화사다라고 하면은 초기에 한 2, 3일 정도는 귀에 수포가 잡히는지를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이 안면신경 주변에서 종양이 자라는 경우에 이렇게 종양에 의해서 안면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마비가 올 수가 있는데 이제 잘 생기는 부분이 청신경 쪽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귀가 처음에 잘 안 들린다라고 많이 호소하시다가 이게 커지면서 안면신경이 눌리면서 구안화사가 올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요거는 종양을 제거하면은 큰 지장이 없는 양성 종양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비슷한 증상의 질환들이나 아니면 함께 올 수 있는 질환들을 구분하면서 살펴봤는데요. 구안화사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최근 한의학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구안화사가 왔을 때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영상의학적으로 CT, MRI를 찍어볼 수도 있고 전기를 통해서 이제 근전도나 신경전도 검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안면에 체열을 확인해보는 검사와 의사가 환자의 얼굴을 보고 움직임 상태를 확인해서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신경 전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얼마나 온전히 살아 있는지 그 비율을 확인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 검사를 통해서 온전한 신경이 한 10% 정도만 살아 있어도 구안화사를 회복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MRI 사진인데요. 우리가 이제 구안화사 환자분이 오셨을 때 뭔가 외상이나 아니면은 중풍에 의한 것으로 의심이 될 때는 CT나 MRI를 촬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MRI 사진을 촬영한 건데 이 B 사진을 보시게 되면 네. 저희가 일부러 염증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영제를 넣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에 하얀 점이 있는 부분이 네. 이제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이제 네이도 부분과 고삭신경 부분인데 이 부분에 염증이 있어서 구안화사가 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검사법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한방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검사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인데요. 이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 몸에서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적외선을 분석해서 체열을 확인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안면 마비와 같이 마비 질환이나 혈관 질환 또는 부인과 질환이나 내과 질환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좌우 차이가 0.5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 구안화사 환자분들이 이렇게 마비가 오시게 되면은 마비가 온 쪽이 온도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마비가 풀리고 나서 다시 관찰을 해보면은 양쪽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그러니까 수 지금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이 노란 부분이 이 부분에 마비가 온 거죠? 네, 이 맞습니다. 반대쪽이 아니라요? 네, 이렇게 여기는 체열이 이제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 이쪽이 마비가 되어서 체열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